자, 이번에 가져온 거는 작년 9월 평가원 모의고사고요. 어떤 걸 가져올까 좀 고민하다가 작년 수능 문제들이랑 이제 9월 평가원 문제, 그리고 6월 평가원 문제, 평가원에서 낸 문제들의 경향성들이 굉장히 유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다 비교해 본 후 전반적으로 이제 어떤 흐름이 좀 보이는지, 어떤 추세가 보이는지까지 같이 언급을 하고 싶어서 이번에 9월 하고 다음번에 6월 모의고사, 그 다음에 6월, 9월 수능 종합으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좀 9월 평가원 모의고사들 지난번 수능 영상처럼 그냥 좀 자세하게 개념들 언급하면서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려고 합니다. 자, 1번부터 보면 이거 이제 전자기파죠. 그래서 자외선 적외선 사이에 가시, 광선 A가 아니고 이거 마이크로파입니다. 그 다음에 진공의 속력은 같아야 돼요. 이거는 VnF랍니다. 속력은 누가 결정한다? 매질이 결정. 그리고 전자기파의 속력 V는 n분의 C고 매질의 진공의 굴절률은 얘는 1이 되기 때문에 동일하게 C가 되겠습니다. 진동수는 V는 F랍니다. 요거 때문에 우리 매질이 결정되면 속력이 이제 일정하잖아요. 동일하잖아요. 이 상태에서 파장이 길어지면 진동수는 작아지고 진동수가 큰 경우에는 파장은 작아지겠습니다. 여기에 파장이 크기 길기 때문에 진동수는 작겠다. 그래서 진동수는 B가 더 크겠습니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2번 요거는 이제 질량 보존이 되나요? 제가 수능 문제에서도 이제 강조를 했었는데 질량 보존은 안 됩니다. 화학원이나 이런 과목들 이제 익숙하신 분들은 질량 보존 법칙 너무 옛날부터 들었던 말이니까 당연히 맞는 거 아니야? 할 텐데 그게 아닙니다. 질량 보존이 되면 에너지 방출이 안 돼야 돼요. 질량 결손된 게 에너지로 방출되는 거기 때문에 에너지 일렉트론 볼트 이건 에너지 단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에너지가 나왔잖아요. 질량은 줄어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질량 보존이 되면 안 됩니다. C 들어가는 건 다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기는 기억 양성자. 이거 전에 그냥 이거 보면 될 것 같아요. 무거운 핵이 가벼워지는 거, 핵분열. 가벼운 핵이 무거워지는 거. 그래서 A가 맞네요. 그래서 1번 이렇게 고르면 되는데, B번도 보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한다? 질량은 보존 안 되는데, 질량 수는 보존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양성자, 중성자 같은 그 알갱이의 개수가 줄어들지는 않아요. 그거가 줄어들려면 너무 큰 질량이 줄어드는 건데, 그러니까 가령 뭐 수소핵융화 같은 경우도 질량이 0.3% 정도가 줄어듭니다. 근데 이제 가령 수소핵융합 시에 양성자가 하나 사라진다. 그럼 질량이 가령 4분의 1이 줄어들고 그러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질량수, 알갱이는 보존이 되는데 근데 이제 약간의 질량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량수 보존을 쓰시면요. 그래서 235 그다음에 저 기억의 질량수를 뭐 A, B 이렇게 할까요? A, B 이렇게 해볼게요. 그래서 235 더하기 B 더하기 이거는 우변 아이고 140 더하기 94에 이제 두 개잖아요. 이거 두 개니까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2 곱하기 1. 그럼 이러면 이제 236이 되고 235 더하기 B가 236이니까 B는 1이 나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원자번호 합까지 씁니다. 이거는 이제 전하량이 보존되기 위해서 보존돼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92 더하기 A는 54 더하기 38. 그래서 이게 그냥 92네요. 그래서 A는 0. 그래서 얘는 0, 1, 중성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1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3번, 요 파동 문제, V는 F 람다 사용하는 문제입니다. F 곱하기 람다. 자, V는 뭐가 결정한다고요? 매질이 결정. 매질이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개념입니다. 진동수는 진행 중에 불변합니다. 이제 파동이 발사가 됐잖아요. 그럼 진동수는 안 바뀌는 거예요. 근데 뭐가 바뀔 수 있냐? 매질이 바뀌면서 속력이 바뀌면 파장이 바뀝니다. 그래서 파장이 속력에 정비례하게 됩니다. 여기 파장이 지금 이제 42, 8cm잖아요. 근데 이제 A에서 속력이 4cm per second래요. 그래서 4cm per second는 뭐랑 같냐? 8cm 곱하기 F는 그래서 어떻게 된다? 2분의 1Hz. 이거는 2초 분의 1이고요. 그래서 주기 t는 2초입니다. 기억 맞는 말이고 이 주기와 진동수는 진행 중에 불변. 그래서 매질비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매질비에서 파장은 4cm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얘는 2분의 1 곱하기 4
cm per second, 2cm per second가 돼서 니은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디귿과 같은 문제 요 유형이 좀 중요한데요. 이런 거 어떻게 하냐? 저는 이런 걸 이렇게 표현해요. 그냥 잔상을 그린다. 잔상을 그리자.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주기가 2초였는데 0.1초면 20분의 1 주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약간, 아주 조금 어느 쪽으로? A에서 B로니까 오른쪽으로 이제 그림자를 그려보시면 돼요. 어떻게? 이렇게 아주 살짝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봅니다. 그래서 매질이 오른쪽으로 오는 게 아니라 매질은 위아래로 진동하잖아요. 그래서 매질은 아래로 내려왔겠네요. 매질 P점에서 매질은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YP보다 작다. 맞습니다. 기억 디귿 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면 되고요. 그럼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아이고 안 넘어가죠. 오케이. 자 4번 요거는 이제 보수소 혼자 모형 N 준위 기억하면 이 N은 마이너스 N제곱분의 13.6 일렉트론 볼트 에너지 단위입니다. 요것의 특징은 위로 올라갈수록 간격이 어떻게 된다? 제가 강조하는데 아이고 직선을 못 그렸어요. 이 무한될 때까지 촘촘해진다. 어떻게? 에너지가 클수록 촘촘합니다. 요 그래프, 요 스펙트럼을 봐도 여기가 촘촘하죠. 에너지가 크고 에너지가 작은 건데 뭐 파장 얘기를 줬어요. 그래서 에너지는 E는 HF고 H 람다분의 C 요걸 기억하긴 해야겠죠. 전자기파의 에너지 양자 한 개의 에너지, 광자 한 개의 에너지는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파장이 길수록 에너지가 작아야 되는 건데 뭐 가령 이제 이 문제에서 이렇게 힌트를 안 줬어도 파장 증가 힌트를 안 줬어도 여러분은 풀 수 있어야 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A와 B, C를 나타낸 거잖아요. A는 3층에서 2층으로 떨어지는 거고요. B는 4에서 2, C는 5에서 2니까 누가 제일 아프냐 하면 당연히 5층에서 2층으로 떨어지는 C가 제일 아프겠다. C, B, A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C에서 이건 니은 맞죠? 그렇죠? B에서 방출되는 거는 4에서 2층으로 떨어지는 거. 요거네요. 요거 맞습니다. 기억, 니은이 맞고요. 그럼 디귿, 요거 볼 건데, 요거 문제 세이브, 시간 아끼기 위해서 어떤 팁을 가르쳐 드리냐면, 람다 1분의 C에다가 람다 3분의 C를 더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진동수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도 커지는 거죠. 무슨 말이냐? 람다 1, 그러니까 E3에서 E2로 내려가는 에너지. 요 에너지에 뭘 더한대요? 람다 3, 순서를 잘못 얘기했네요. 람다1은 요거 E5에서 E2로 내려가는 에너지. 게다가 요걸 더한다는 거예요. 요거 더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되죠. 무슨 말이에요? 천장을 뚫어요. 요건 불가능해요. 덧셈이 아니라 뺄셈으로 나와야 합니다. 덧셈이면 말이 안 된다. 덧셈이면 에너지가 더해지는데 그게 무한층 천장을 뚫기 때문에 불가능하다. 디귿 아니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런 문제는 이제 어떤 게 그러니까 정해를 말씀드리면 이거 제가 그냥 빠르게 말씀드린 건데 정해를 말씀드리면 플러스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D에서 흡수되는 빛, D는 어디서 어디죠? 3층에서 5층 가는 건데 그냥 에너지의 크기만 따지면 큰 거 E5에서 E3를 뺀 거잖아요. 요게 이제 에너지의 크기가 돼요. 요게 이제 HF죠. 자, HF는 E5 빼기 E3인데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냐? 요 등식에 요 식에 똑같은 숫자를 뺐다 더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된다고 치면 등식이 안 변하죠. 자, 그럼 이건 이렇게 되는 거지. 뭘 빼는 거야? E3 빼기 X를 빼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람다 1과 람다 3를 이용하려면 둘 다 이제 2층에 걸치잖아요. 이게 X 자리에 E2를 넣어주시면 되죠. 그러면 E5 빼기 E2 빼기 E3 빼기 E2가 되겠죠. 그래서 E5 빼기 E2는 어떻게 나타난다? H 람다 1분의 C 빼기 H 람다 3분의 C가 HF고요. 그래서 H 자연스럽게 떼줄 수가 있겠죠. F는 람다 1분의 C 빼기 람다 3분의 C. 그래서 이건 플러스 보고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되기는 해요. 근데 원리를 일단 말씀드린 겁니다. 이렇게 하고요. 이거는 이제 잠시 이렇게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5번 이런 거 강자성체상 이거 이런 문제 수능에 똑같이 나왔죠. 강상반 문제가 똑같이 나왔었는데 용수철 저울의 측정값을 얻는다. 요거는 이제 용수철 저울이 작용하는 힘. 뭐 그냥 장력이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용수철 저울이 당기는 힘을 측정합니다. 그래서 A를 꺼내 가지고 그래서 A
때문에 지금 보면 이 실험 1번, 2번, 3번에 보면 이제 B와 C는 자기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장에 놓아 자기화 시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A와 B, A와 C 둘 다 지금 어떤 거냐면 원래 용수철 저울의 특정값과 달라요. 무슨 말이냐? 이건 자기력이 작용했다는 거예요. 근데 얘는 지금 뭐예요? 강상반이고 외부 자기장에 넣어 자기화 시켰다가 꺼내면 두 개는 풀려요. 상과 반은 풀리거든요. 그럼 유지되는 애는 강이에요. 그 무슨 말이냐? 2번과 3번에 둘 다 뭐가 있었다? 강자성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번과 3번에 겹치는 애가 A잖아요. A가 강자성체예요. 이런 거는 그냥 뭐 여러분 혹시 찍으시더라도 1, 3, 4, 5로 찍으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2번에서는 용수철 저울에 느끼는 무게가 커졌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아래로 당겨졌다는 거죠. 2번은 B가 뭘 작용했다? 인력 작용한 거니까 상자성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청력을 작용해서 가벼워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반자성체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고 수능에서도 이런 유형의 문제가 거의 똑같이 나왔죠.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이고 좀더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6번 이건 상대성,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0.9C의 속력으로 정속도 운동을 하고 있고요. A가 보기에 우주선의 길이는 L1이고 그 다음에 A가 보기에 PQ 사이의 거리는 L2다. 요거는 이제 고유한 길이에요. L2는. 근데 요거는 이제 짧아진 길입니다. 수축된 길입니다. 그래서 A의 관성계에서 B의 시간이 느리게 가야지. 요거는 이제 그냥 정상. 그래서 A 시간은 B 시간보다 빠르게 가야 됩니다. 요거 좀 헷갈리게 꼬아냈네요. 워낙 이제 감사합니다 문제라고 저는 얘기를 하는데 그냥 시간이 느리게 간다. 요 문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보면 느리게 간다로 끝나긴 했는데 누가 느리대요? 자신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자신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고 인지할 수는 없습니다. 특수상대성에서 상대가 느릴 수는 있어도 내가 느릴 수는 없어요. 기억은 틀렸고요. B의 관성계에서 보기에 우주선의 길이는 이제 이건 L1은 뭐였어요? A가 본 짧아진 길이었어요. 근데 B의 관성계에서 본 길이는 고유 길이잖아요. 고유 길이는 항상 수축된 길이보다 길어야 됩니다. 얘는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다음 B의 관성계에서 보기에 P에서 방출되는데 빛이 Q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우리가 뭘 믿어요? 우린 무엇을 믿습니까? 상대성에서 믿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어떤 거 믿을 수 있냐? 근데 1번 강속불변 믿을 수 있어요. 요거는 무조건. 절대적으로 믿는 게 두 가지예요. 절대적으로 믿는 거. 1번 강속불변. 두 번째 게 뭘까요? 여러분 이게 대답이 잘 안 나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두 번째 거는 한장소 동시입니다. 우리가 동시성의 상대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두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났다고 느껴지는 것은 다른 관성계에서 동시가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거든요. 근데 한 장소에 동시에 무슨 말이냐? 가령 이제 검출기, 광원 이렇게 두 개가 있고 검출기 두 개가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얘네들이 동시에 쏴서 동시에 도착했어요. 그럼 다른 관성계에서 보면 동시 도착은 똑같은 건데 근데 내 A 관성계에서는 동시 출발해서 동시 도착했다고 느껴지지만 B의 관성계에서 보면 얘네들이 가령 움직이고 있을 수도 있죠. 검출기가 오른쪽으로 움직여서 요렇게 동시에 도착했기 때문에 얘가 먼저 쐈다. 얘가 나중에 쐈다. 왜냐면 이게 먼 거리고 짧은 거리기 때문에 얘가 더 먼저 쐈어야 된다. 그래서 한 장소에 동시에 일어나는 거는 절대 동시고요. 두 장소 이상 여러 장소에서 동시에 일어난 거는 관성계에 따라 동시성이 깨진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B의 관성계에서 P에서 방출된 빛이 Q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B가 보기에 A와 PQ는 뒤로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원과 검출기가 이제 왼쪽으로 가고 있죠. 자, 그래서 광원에서 총이 빛이 발사됩니다. 빛이 발사되고 그 다음에 검출기가 마중 나와요. 그래서 궤적이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짧아진다. 짧아짐. L2의 길이가 수축될 건데 그거보다 짧은 궤적을 빛의 속력으로 가면 시간이 C분의 L2보다 반드시 작다. 그래서 D가 틀렸고요. 그래서 니은만 맞고요. 2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걸 지웠었네요. 어찌됐든 이렇게 가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요런 문제에서 누굴 따진다? 제가 수능에서도 얘기했을 건데, 검출기 움직임은 고려, 광원 움직임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총을 쏴서 사격을 한다고 생각할게요. 내가 요 사격 표적을 보고 총을 쐈는데 내가 쏘고 나서 알았어. 나 잘못 쐈네. 그래서 무슨 말이냐? 내가 쏘고 나서 이미 쐈는데 내가 약간 왼쪽을 쏜 것 같다. 그러면 내가 오른쪽으로 내려가면 총알의 궤적이 혹시 바뀌나요? 그러지 않고 이렇게 쭉 가겠죠. 난 내려왔지만 총알의 궤적은 안 바뀌겠죠. 그래서 총을 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빛을 쏘고 난 다음에 광원 움직임은 고려해 줄 필요가 없다.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자, 근데 이건 있죠. 내가 총을 쏘는데 요 표적이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중이네요. 자, 그러면 요렇게 쏘면 맞지가 않고 어떻게 쏴야 맞아요? 요렇게 쏴야 맞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샷이라고 하죠. 얘 무빙을 생각해서 얘가 오른쪽 움직이네. 오른쪽으로 쏴야 맞겠죠. 그래서 이거는 검출기 움직임은 고려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하죠. 그래서 그냥 광원은 그대로 두시고요. 검출기가 움직여서 맞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되겠고, 요건 이제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A가 보기에 B가 오른쪽으로 0.9C로 이동하고 있다면 B가 보기에 A는 왼쪽으로 0.9C의 속력으로 이동한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출기가 왼쪽으로 간 거. 그래서 검출기가 빛을 마중 나와서 좀 일찍 맞았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시는 거예요. 좋아요. 그 다음에 7번. 이거는 지울게요. 자, 이게 훨씬 낫네. 7번을 보겠습니다. 요건 할 얘기가 좀 많아가지고. 자, 여기는 어떤 그래프예요? VT 그래프입니다. PV 그래프를 주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거 하실 때 뭐 PV 그래프를 그려보는 것도 괜찮은데 시간을 많이 뺏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안 하고 각각의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오히려 V와 T를 가지고 어, 그러니까 부피 변화를 판단하고 또 이제 온도 변화를 판단해서 내부 에너지 변화를 판단하기 좀 더 유리한 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 그냥 그대로 한번 우리 이거 안 고치고 그냥 그대로 가볼게요. PV 그래프 안 그리고 한번 그려볼게요. 0.25다. 이거 무슨 말이에요? Q1번의 W가 4분의 1이다. 이거 꼭 캐치하셔야 되고 Q1은 흡수하는 열이에요. 흡열. 흡수할 때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근데 이 그래프에서 흡수는 이제 온도가 높아지는 경우나 부피가 커지는 경우. 그래서 A, B와 B, C 경우에 흡열이 가능하고 그냥 여기서는 방출이에요. 방출 안 할 수도 있지만 방출을 하거나 그러니까 방 열을 흡수하는 경우에는 부피가 커지거나 온도가 높아질 겁니다. 반드시 둘 중 하나는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오른쪽 위로 움직이는 게 Q1 흡수하는 경우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걸 두 개를 다 따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열기관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열기관 문제는 결국에 제자리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총 내부 에너지 변화의 합이 0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방출한 거 빼기 흡수한 거 빼기 방출한 거는 델타 U, 요 0이죠. 더하기 W가 되죠. 그래서 전체 흡수한 거 빼기 방출한 거를 해주면 전체 한 일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각 과정마다 등 무슨 과정으로 좀 판단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A에서 B 한번 볼까요? A에서 B로 가는 건 부피가 증가하지 않는 과정이잖아요. A에서 B로 갈 때는 Q는 델타 U 더하기 W인데 부피가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한 일이 무슨 0인 과정입니다. 한 일이 0. 그 다음 델타 U 이때 흡수한 열량이 5Q래요. 플러스 5Q. 오케이. 플러스 5Q. 그래서 내부 에너지가 5Q만큼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B와 C. B에서 C로 가는 걸 보면 이 경우엔 부피가 증가합니다. Q는 델타 U 더하기 W인데 부피가 증가하죠. 근데 온도가 안 바뀌잖아요. 이거 등온 팽창이네요. 그래서 등온이기 때문에 얘가 0, 델타 U가 0이고 이때 흡수한 열량이 3Q이기 때문에 어디로 갔을까요? 한 일이 총 3Q가 되겠습니다. B에서 C로 갈 때 한 일이. 그래서 흡수한 열, 이 8Q예요. 뭐가? Q1이. 그럼 W가 몇이야? 아까 연료율 0.25로 했으니까 W는 2Q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는 플러스 3Q죠. 그럼 다른 과정에서 어디? 부피가 감소하는 요 과정에서 마이너스 Q만큼 줄어들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C에서 D로 가는 과정 보면 부피는 변하지 않습니다. W가 되고 여기는 0이고요. 그 다음에 D에서 A로 가는 과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얘는 받은 열이 Q는 델타 U 더하기 W가 마이너스 Q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 뒤에서 A로 갈 때, 근데 온도 안 변하잖아요. 그럼 방출한 열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Q가 돼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W가 2Q였잖아요. Q1이 8Q였어요. 그러면 Q2 얼마입니까? Q2는 6Q가 돼야 되잖아요. 여기가 얼마여야 돼요? 마이너스 5Q가 돼야 되고, 그래서 마이너스 5Q. 자, 그래서 뭘 할 수 있냐? 한 바퀴 돌아서 내부 에너지 총 변화 합이 얼마예요? 0임을 알 수 있고요. 얘는 8Q 빼기 6Q. 그리고 여기는 총 2Q임을 알 수 있죠. 당연한 거예요. 열기관 문제는 물론 이렇게 길게 쭈르륵 풀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제 익숙해지기 전에는 이제 이렇게 푸시면 되고, 그냥 뭐 요런 걸 읽고 바로 이제 이렇게 전환해서 뭐 이 풀 과정을 안 쓰더라도 뭐 여기에 뭐 델타 U 더하기 W 하는데 이걸 0, 이게 5Q, 5Q 이런 식으로 찾으시면 되고, 문제 푸는 메커니즘은 이거라는 거, 0.25 요거. 그래서 총 흡수한율 Q1의 4분의 1이 한 일이고, 그래서 방출한 열이 6Q여야 되고, 여기서 플러스 3Q였잖아요 2를. 여기서 마이너스 Q를 2를 받을 거다 이렇게 아셔야 되겠죠. 그럼 여기서 Q 방출할 거고, 그래서 OQ를 CD 과정에서 방출한다를 캐치하면 됩니다. 기억 기체의 압력은 B에서가 C에서보다 작다. B는 무슨 과정이죠? B에서 C는 등온 팽창이잖아요. 등온 팽창이니까 압력이 줄어드는 과정입니다. 크다. CD 과정에서 방출되는 OQ 맞죠? 우리 이걸 가지고 찾았어요. 이렇게 맞고, DA 과정에서 외부로 받은 일이 EQ가 아니라 Q다. Q가 되겠죠. 2번. 이거 어떻게 따졌냐? 총 한 일이 EQ인데 BC 과정에 3Q 일했잖아요. 그러면 DA 과정에서 마이너스 Q 1이 나와야 되겠죠. 답은 2번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좀 되게 까다롭죠? 좋은 문제였던 것 같아요. 이거 지우고 얘는 표시를 좀 까다롭게 해놓고, 연료율 이거랑 이걸로 했고, Q1 빼기 Q2가 W 되는 걸로 따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 이 경우에 지금 뭐 합니까? 등속도 운동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알짜 힘이 0이 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P를 끊으면 A는 가속도의 크기가 6A인데 우리 왼쪽 가는 걸 마이너스, 오른쪽 가는 걸 플러스라고 하겠습니다. 알짜 힘 0. 그래서 얘는 이제 는 0에 이제 운동 방정식이 만들어지는 거리고요. 얘는 가속도가 6A인데, 그러니까 기울이 P를 끊으면 A는 다른 힘을 전혀 안 받잖아요. 중력에 의한 힘만 받잖아요. 그래서 얘는 얘가 받는 중력에 의한 힘은 6MA라고 할 수 있겠죠. 마이너스 6MA 왼쪽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B와 C는 함께 갑니다. 얘는 이제 이 경우에 오른쪽 아래로 내려간다 했으니까 플러스 A의 가속도로 운동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이 Q를 끊으면 B는 3A, B는 3A.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될까요? 얘 혼자 3A가 되겠고, C 질량은 B 질량 안 좋기 때문에 XMA를 할게요. 그래서 얘한테 받는 B가 아무 힘을 안 받을 때, 그러니까 B가 실이 끊어지고 혼자 받을 힘은 마이너스 3XMA가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그리고 플러스 오른쪽으로 가게 할 EMG가 되겠죠. 얘네들을 다 합치면 마이너스 6MA 빼기 3XMA 더하기 EMG는 얼마다? 0이 되는 거를 캐치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B와 C가 함께 움직일 때 마이너스 3XMA 더하기 EMG가 얼마다? 이거는 X 더하기 EMA가 된다. 그럼 이 자리에 이거를 넣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6MA 더하기 X 더하기 EMA는 0이다. X는 얼마다? 4다. 이렇게 캐치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요거 G랑 연결을 하기 위해서 M들 다 떼면 X는 4 집어넣을게요. 마이너스 12MA 더하기 EMG는 6MA가 되겠고요. EMG는 18MA가 되겠고요. G는 9A, A는 9분의 1 G가 되겠네요. 기억은 맞고 니에는 틀린 상황이다 라고 보면 되겠고요. P를 끊기 전에 P가 B를 당기는 힘, P가 B를 당기는 힘, 그냥 이거는 근데 그냥 P가 A를 당기는
더 편할 거예요. 왜 그럴까요? P를 끊기 전에 P와 Q가 전부 연결되어 있으니까 B에 작용하는 힘은 총 3가지입니다. 총 3가지예요. 불편하죠. 요거, 그 다음 중력. 그래서 불편하기 때문에 뭘 따질 거예요? 요거를 따지는 게 총 2가지 힘이 들어가는 거고, P를 끊기 전이면 얘네들이 뭐하는? 등속도 운동하는 알짜 힘이 0이 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A에 작용하는 알짜 힘 마이너스 6ma 더하기, 그 다음에 착력 T 하면 얼마예요? 0이 되고 T는 6ma인데 A는 얼마였죠? 9분의 1 G니까 6m 9. 그래서 얘는 3분의 2 G구나. mg가 되겠다. 기억지기 답은 3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네요. 이 운동방정식 문제는 결국에 이제 알짜 힘을 구하는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알짜 힘을 구하는 2가지 방법이 있는데, 아이고, 좀 써놓을게요. 알짜 힘 구하기. 알짜 힘 구하기. 첫 번째 방법은 뭘까요? 모든 힘 다 합성하기. 여기서 보이는 모든 힘들을 다 합치시면 돼요. 그럼 A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력에 의한 힘, 정확히 말하면 중력과 이제 수직 항력의 합성 힘으로서 중력에 의한 힘, 요걸 찾은 거고요. 요게 마이너스 6ma였잖아요. 요거 하나랑, 그 다음 또 뭐가 있어요? 줄이 연결되는 동안에는 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장력 T가 있죠. 요거 2개를 합친 게 알짜 힘인 거죠. 그다음 2번째 방법은 어떤 게 있어요? 얘는 ma, 질량 곱하기 가속도를 하면 됩니다. 근데 요 2개가 어떻다? 같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뉴턴 2법칙입니다. F는 ma. 그래서 알짜 힘을 구하는 방법이 2가지인데 그 2가지 방법은 같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 뭘 만들 수 있다? 등식을 세우고 방정식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최대한 많은 물체에 적용되는 알짜 힘, 그래서 A에 적용되는 알짜 힘, B에 적용되는 알짜 힘, C에 적용되는 알짜 힘을 각각 따져서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다음 한 페이지만 더 가죠. 9번, 10번. 이 경우에도 이것도 이제 운동방정식 문제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정지에 있어요. 우리가 정지한 것이 정지 상태를 유지하려면 어때야 된다? 얘도 알짜 힘이 0이어야 됩니다. 이걸 가지고 운동방정식을 세울 수가 있겠죠. 그 다음 뭘 줬냐? B가 A를 떠받치는 힘, B랑 A에 주고받는 힘. 이걸 뭐 x라고 할게요. 이거의 크기는 가에서 나가 x의 2배니까 x, 나에서 x, 가에서는 2x라고 합시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A, A 입장에서 봅시다. A가 받는 힘은 이제 우리 아래로 가는 걸 마이너스 붙일게요. 가에서는 마이너스 F, 그 다음에 아래로 마이너스 mg가 있고, 그다음에 위로 올려주는 플러스 2x가 있습니다. 이건 얼마라고요? 0. 나에서는 어떻죠? 나에서는 아래로 F, 아니, 미안해요. 위로 플러스 2F. 그 다음에 아래로 mg가 있고, 그 다음에 위로 x 했더니 이것이 0이라는 거죠. 그리고 2개 연립하면 되겠네요. 2x는 f 더하기 mg인데요. x는 mg 빼기 2f잖아요. 그래서 2x는 또한 2mg 빼기 4f가 되죠. 그래서 이건 뭐랑 같다? 2mg 빼기 4f랑 같아서 5f가 mg, f는 5분의 1 mg가 되겠습니다. 이건 니은 맞네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A 중력과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작용 반작용 어때요? 주어랑 목적어를 바꾸시면 돼요. 무슨 말이냐? FAB의 반작용은 FBA이고 이것들은 크기가 같고 부호가 반대죠. 그래서 B가 A를 떠받치는 힘의 반작용은 A가 B를 아래로 미는 힘이고요. 중력의 반작용은 뭐야? A가 지구를 잡아당기는 힘이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고 감사합니다 문제죠. 기억 나온 건 다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니은은 맞았잖아요. 그래서 디귿을 보긴 봐야 되겠네. 수평면이 B를 떠받치는 힘의 크기는 그럼 수평면이 그럼 B 입장에서 한번 볼게요. B 입장에서 보면 B는 둘 다 정지해 있습니다. 가의 경우에는 이제 아래로 어떻게 돼? EX 힘을 받고요. 그 다음에 3mg, 그 다음에 위로 올리는 힘, 이걸 뭐라고 할까요? 그냥 T라고 할게요. 이거는 0이고요. T가, 그 다음에 나에서는 마이너스 X 빼기 3mg 더하기 T 나가 되겠죠. 그래서 T가는 3mg에 EX를 더한 거고, T나는 3mg에 X를 더하는 상황입니다.
이 x가 뭐였는지 찾으면 돼요. f가 5분의 1 mg였으니까 x는 mg 빼기 2f였잖아요. 이거는 이제 5분의 mg에다가 뭘 뺀다? 5분의 2mg를 빼지. 5분의 2mg를 빼면 5분의 3mg잖아요. 그래서 t가는 3mg 더하기 5분의 6mg. 얘는 3mg 더하기 5분의 3mg잖아요. 정리하면 5분의 18mg, 5분의 21mg. 6대 7 맞죠? 니은 디귿합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10번. 자, 이 경우에 이제 운동량, 충격량 문제인 거죠. 그래서 얘네들 지금 힘의 크기를 나타냈다는 건 뭐예요? 부호 고려 안 했음이라는 거예요. 부호 고려 안 했다. 그래서 그냥 플러스를 이제 오른쪽, 마이너스를 왼쪽으로 할게요. 그래서 B가 받은 힘이 처음 A랑 충돌하면 오른쪽이죠. 근데 벽이랑 부딪히면 어떻게 돼요? 벽은 얘를 왼쪽으로 밀 거잖아요. B를. 요 이제 마이너스 S가 돼야 됩니다. 뭐가? 충격량이. 충격량이. 이게 R자힘 충격량이 뭐예요? R자힘 I 충격량이 운동량의 변화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운동량의 변화량이 이제 A랑 충돌할 땐 ES만큼 변하는데요. B랑 충돌할 땐 마이너스 S만큼 변화한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돌 시간 준 거는 평균 힘 크기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총 운동량이 플러스 P 빼기 P니까 이제 0이 되는 상황이죠. 얘네들 이제 운동량은 전체 합이 이제 0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때 B가 A와 충돌한 후, 그러니까 B에 충돌한 거는 우리 마이너스 P에서 B의 운동량이 ES만큼 증가했어요. 요게 이제 충돌 후 B예요. 충돌 후 B. 충돌 후 A는 어떨까요? 충돌 후 A는 이제 플러스 P에 빼기 ES를 했겠죠. 요렇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벽이랑 한번 충돌을 하잖아요. 벽이랑 충돌할 때 운동량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S만큼 변화합니다. 요렇게 했더니 얼마라는 겁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P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이항을 하면 S는 3분의 2P입니다. S는 3분의 2P가 돼서 충돌 후의 P는 마이너스 P에 3분의 4P를 더해서 플러스 3분의 1P가 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얘는 충돌 후 A는 마이너스 3분의 1P가 되겠죠. 그래서 이 A랑 충돌하는 B 운동량의 크기는 3분의 1P 맞습니다. 니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그 다음 B가 받은 평균 힘의 크기는 A와 충돌하는 동안, 그러니까 ES를 얼마 동안? T 동안. 그 다음에 B랑 충돌하는 동안, 벽이랑 충돌할 때는 S를 ET 동안. 같지가 않죠. 이거 틀렸습니다. 3에서, 3에서 얘는 지금 이제 3분의 1P가 됐잖아요. 다시 얘네가 보면 충돌 후 A 운동량 마이너스 3분의 1P고, 얘는 뭐 M 곱하기 마이너스 V라 합시다. 이렇게 할게요. 그 다음에 얘는 충돌 후에 벽이랑 충돌했을 때 얘는 이게 됐잖아요. 얘는 마찬가지로 둘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3분의 1P로 같은데 얘는 질량이 2M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1V, 속력은 2배, 니은디귿 답은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이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얘는 지금 뭐로 나와 있어요? 크기로 나오기 때문에 크기는 이제 부호를 고려 안 합니다. 근데 방향이 다르잖아요. 지금 A는 B를 오른쪽으로, A는 B를 어떻게 오른쪽으로 밀어주는데 벽은 B를 A로 밀어요. 그렇기 때문에 둘은 서로 방향이 반대고 저는 그냥 오른쪽을 플러스를 할게요. 일관되게. 그럼 얘는 플러스 ES의 충격량이라면 얘는 마이너스 S. 이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가령 여기서 플러스 S라 했잖아요. 여기에 플러스 S에서 이렇게 했을 거잖아요. 그럼 완전 값이 달라지죠. 그렇지 않고 여기에 뭐다? 마이너스 S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주는 거죠. 니은디귿 답은 5번이 되고요. 그래서 나머지 문제들도 좀 제가 최대한 빠르게 금방금방 영상을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하도록 합시다. 고생하셨습니다.